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 등 뉴딜 일자리 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입니다. 정말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칭찬받을 줄 국무회의에 알았어요. 가면 예. 어유 박 시장님 진짜 좋은 정책 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 결정으로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외부에서 지식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제목을 이제 부자 도시가 돈을 쓰는 법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성남시가 일단 주도적으로 해서 먼저 시작한 건데 청년수당 복지제도 일단 시행되면서 정부랑 충돌을 빚고 있는 거죠. 과정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청년수당 사업 먼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어제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해서 지금 계좌에 첫 달 지급분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보시면요. 아까 보셨듯이 국무회의에서 2일에 보건복지부와 박원순 시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날 서울특별시 이 계좌로 청년수당을 청년 3,000명에게 지급을 했죠. 보건복지부 당일 바로 시정하라 명령을 내렸고요. 오늘 초강수 직권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청년수당 지급 중지가 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건데요. 네. 서울시는 일단은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당장 청년수당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당장은 다음 달 지급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여인석 기자. 네. 그러면요, 서울시에서 한 정책은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살에서 29살, 20대 남녀에게 네. 주당 30시간 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 분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군요. 네, 약간 성남시와 서울시를 비교해보면 좀 다른 점이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급액은 50만 원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 중에서 만 24세, 이 특정 나이 전원에게 주고 있어요. 네. 이 나이대가 아무래도 졸업반이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상이 총 11,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서울시는 말씀하셨듯이 이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19살에서 29살 이 청년으로 이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는 성남시와 다르게 이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 성남시는 포퓰리즘이다. 좀 그런 성격이 좀 담겨 있는 겁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그 서울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그 거주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지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규정대로라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안 거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어느 쪽 말을 좀 더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다 설명한 바가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성에 맞는 네.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그것이 네. 어떤 혜택을 가는 행정은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정말 필요한 층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지방자치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네. 어떤 협의 조정제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할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이것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협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또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고 네. 오히려 그 어떤 복지부가 만일에 이것을 직권 취소하게 될 경우에 대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네.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일부러 중앙정부와 갈등을 각을 세워서 네. 어떤 복지 문제, 청년 어떤 실업 대책에 대해서 본인 안에 상징적 존재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대선 행보로서의 네. 자기 홍보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국무회의 때 나 칭찬받을 줄 알았다 하는 것은 이제 농담이 섞인 얘기를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3,000명한테 어제 30만 원씩 지급이, 50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이거 이제 정부하고 충돌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뭐 다시 돌려받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일단은 복지부와 서울시 입장이 여기서도 갈립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대로 서울시는 이 돈을 받은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면서 환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도 이 돈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환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박원순 시장은 이제 현재로서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정부랑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가급적 사회적 약자에게 돈이 많이 흘러가서 밑바닥부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나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좀 재정이 어려운 다른 시에서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 우리도 좀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모든 재원을 혼자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복지를 사회보장제도를 새로이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액을 이제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은 지금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현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떤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고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청년들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복지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좀 전에 박성원 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새롭게 만들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사회복지 기본법이 현재 존재하는 한 네.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있거든요. 따라서 사회복지 기본법의 어떤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그건 뒤로 하더라도 현행 네. 법에 따르다고 한다면은 서울시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분석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절차상에 박원순 시장이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 아까 이런 이슈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절차와 관계없이 네. 한 목적성의 문제인데요. 네. 어떤 저러한 재원을 청년들에게 투입해서 실제로 취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저것이 가장 정말 어려운 어떤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해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것이 없이 일종의 사실 성남시와 달리 우리는 일정한 대상이 한정돼 요건을 있다.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엄밀한 복지 지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런 부분이 일종의 퍼주기식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받는 청년들로서는 절실하지만 보다 정확한 복지에 제대로 된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네. 더 많은 정책적 검증을 거치고 또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작업을 소속 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저렇게 나는 말이지 그 제도를 불법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내가 수호신으로 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일종의 홍보 전략이지 이것이 네.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지급이 됐고요. 한 14억 원 정도 되는데 회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 상황이 좀 멈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